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테러단체 ISIS와의 커넥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한 TV 채널은 우크라이나 최전방 부대장이 ISIS 패치를 착용하고 있는 화면을 방송했습니다. 이 영상은 출처가 AP입니다. 이 장면은 키예프가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촬영된 겁니다. 화면에 찍힌 우크라이나 부대장은 쿠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가 쓰여진 ISIS 로고가 선명합니다. AP 사진에는 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EU 회원국인 독일은 2014년에 ISIS 상징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ISIS, 이슬람 국가는 중동의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테러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반대로 자금줄이 미국입니다. ISIS 패치를 착용한 우크라이나 군 간부의 모습이 공개되기 바로 직전 모스크바는 미국이 ISIS를 훈련시켜 러시아와 구소련 공화국에서 테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차에 우크라이나 군 간부가 ISIS 패치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됐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러시아 대외 정보국은 미국이 알카에다와 ISIS 같은 지하드 조직을 양성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군이 극단주의 조직의 로고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젤렌스키는 나치 부대 패치 차림의 우크라이나군 병사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토텐코프라고 하는 죽음의 해골로 이는 민간인 학살로 악명 높은 아돌프 히틀러의 정예 SS 사단 마크입니다. 이제 젤렌스키는 그의 나치 본색을 더 이상 숨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제10분견 산악강습여단에 에델바이스라는 타이틀을 부여했습니다. 이 부대는 1941년 소련 침공과 1942년 코카서스 진군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에델바이스 부대는 1943년 7월 유고슬라비아에서 수백 명의 저항군을 처형했고 같은 해 그리스의 세팔로니아 섬에서 항복한 이탈리아군 5,000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치의 흔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괴된 우크라이나군 전체는 나치 독일의 철십자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공개적으로 나치식 격리를 하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이들은 아주 공개적입니다. 미국의 헬싱키 위원회 관리가 우크라이나 나치즘의 비조 스테판 반데라를 칭송하는 포스팅을 올려 물의를 빚었습니다. 참고로 헬싱키 위원회는 미 상하원에서 18명,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가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의 폴 마사로는 나치와 공모해 폴란드인과 유대인을 학살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단체 지도자 스테판 반데라의 패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습니다. 마사로가 입은 녹색 옷에는 반데라의 초상과 함께 반데라는 나의 아버지, 우크라이나는 나의 어머니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올린 포스팅은 2시간 만에 27만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곧바로 내렸습니다. 스테판 반데라는 폴란드에 있어서 굉장한 아픔입니다. 그는 폴란드 친구의 요청으로 포스팅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앞서 네오나치 지도부가 서명하고 그에게 선물한 아조프 깃발을 든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3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아조프의 문양은 볼프스 앙헬, 늑대 갈고리라고 불립니다. 예전에 독일 나치 SS 기갑 사단이 사용한 문양으로 아조프 창립자 안드레 빌레츠키가 사용한 겁니다. 마사로는 미국 관리입니다. 그런 그가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스테판 반데라와 나치를 칭송한 황당한 일을 벌였지만 그대로 묻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병이 폴란드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3월 말쯤 투입된다고는 하지만 그때 가봐야 합니다. 서구의 전차연합은 벌써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전차 공여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잡다한 종류의 전차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당장 포탄도 없고 연료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육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운용하는 동안은 SS 배지 같은 나치 독일의 심볼을 착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독일 내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구금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크는 영국군이 러시아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왜소하다면서 독일에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군의 신속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오합지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정크 미디어 메일조차도 이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에스토니아에 몰려가던 우크라이나 난민들 가운데 군대에 갈 만한 남성들은 이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현지 매체 포스트 미스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인의 60%는 병역을 기피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에게 90일 안에 출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을 환영하며 따뜻하게 대했던 발틱 국가도 난민들에게 이제는 조국에서 할 일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고용주들이 이제는 동원을 기피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내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모든 고용주들은 우크라이나가 자국민들을 징집할 수 있도록 난민의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폴란드인들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진절머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폴란드인의 68%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난시 페더 독일 내무장관은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다시 쇄도하면 유럽이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독일만 해도 이미 150만의 난민을 받았는데 스페인은 16만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독일이 난민 수용에 있어서 독박을 쓰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라로서 명운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치명적인 손실이 만회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신체장애자, 청소년도 마구 잡아다가 대포밥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임산부는 물론이고 다자녀의 어머니도 군복을 입혀 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병버스한 여성들의 표정이 착잡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병사가 젤렌스키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영상입니다. 이 병사는 후방에 있다가 생활비가 빠질 때 전선으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군인 봉급이 6,000 흐리브냐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00 흐리브냐가 전기, 수도 같은 공과금으로 나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예프 정권이 서민의 주머니를 탈탈 터는 방법으로 전쟁터에 내몰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앉아서 생활고에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마찬가지라면서 키예프 정권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국경에서는 팽창형 매트리스를 보트 삼아 강을 건너던 이들이 검거됐습니다. 키예프 당국의 폭력적 징집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힌 이들은 바이든과 스톨텐베르크를 위해 죽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되는 바람에 키예프의 고기 분쇄기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